자, 오늘은 돼지 등심을 한번 통으로 요리를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건 뼈 등심이라고 해가지고 뼈까지 같이 달려있는 부위인데요, 가격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문제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뼈는 굉장히 많은데 옆에서 보이는 살코기가 별로 없다라는 게 사고 나서 저의 소감이에요. 일단은 조금 잘라두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구워 먹기로 하고, 지금 먼저 할 요리는 통으로 한번 구워보는 겁니다. 에어프라이기나 오븐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통으로 구우면은 이 녀석이 과연 맛이 있을까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소금과 후추만 뿌려주시면 되고, 고기를 먹는데 마늘이 빠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늘은 어디에다 넣어주냐, 다지기 귀찮으니까 통째로 고기에다가 칼집을 넣어가지고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기듯이 고기 안에다가 마늘을 숨겨주는 것이죠. 물론 기름 쪽도 마늘 향이 나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구멍을 내가지고 마늘을 숨겨주도록 합시다. 타임캡슐을 숨기는 것 마냥 고기에다가 마늘을 다 숨겨주신 다음에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어프라이기에다가 저는 160도에다가 2시간 정도를 구웠어요. 자, 이제 고기가 완성되는 동안 저는 배가 고프니까 다른 걸 만들어야겠죠. 아까 잘라놓은 고기를 양념을 해가지고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가루, 양파가루 이런 거를 뿌려놨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겉에 기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먹어봤자 느끼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잘라 치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구워줘야 되는데, 굽기 전에 채소를 하나 준비해 주실 게 있어요. 이걸 미리 해놓으셔야 나중에 삶이 편해집니다. 양파를 잘게 썰어주시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도 썰어주는 거죠. 저는 가급적이면 파프리카는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맛이 없거든요. 근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파프리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잘라봤어요. 자, 고기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팬에다가도 기름을 둘러가지고 고기의 모든 면에 열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달군 팬에다 고기를 구워줍니다. 고기는 저는 뭐 지금 스텐팬에다 하고 있지만 그냥 일반 팬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기름이 많이 튀니까 위에다가 뚜껑 같은 거 덮어주시면 좋다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저는 뭐 30초에 한 번씩 뒤집어주면서 구웠습니다. 이게 고기가 두껍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2cm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간 정도 되는 온도에서 계속 뒤집어 주시면서 구워 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게 아니라 팬에서 막 연기가 날 정도로 하면은 고기가 타버리고 속이 익지가 않아요. 고기가 두꺼우면 되게 안 익습니다. 저는 한 5, 6분 정도를 구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40도예요. 속이 차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정도 불에서 계속 뒤집으면서 거의 한 15분은 구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얼추 65도 가깝게 돼가지고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딱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레스팅을 거쳐야 되니까 잠시 놔두도록 하자고요. 레스팅이 진행되는 동안 바로 같이 곁들여 먹을 녀석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래서 아까 잘라두시라고 한 거예요. 양파와 파프리카를 넣어주고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이미 돼지 기름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마치 베이컨에다가 야채를 굽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돼지 기름에 뭔가를 볶으면은 대부분 맛있죠. 단맛을 위해 설탕을 집어넣어주고, 새콤한 맛을 위해 가지고 쉐리 식초를 준비해 줬습니다. 쉐리 와인으로 만든 식초인데 양식을 좋아하신다면은 하나쯤 구비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7-8,000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양식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희소식입니다. 식초가 졸을 때까지만 해주면은 달콤하고 새콤한 마치 탕수육 소스 비슷한 게 나오는데요. 요거 외에도 감자를 또 따로 삶아가지고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으깬 감자 여러 번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간단한 으깬 감자인데 여기에다가 저는 생크림 또는 우유와 치즈를 넣어가지고 조금 치즈스러운 감자 요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감자와 생크림을 섞어서 약간 곤죽이 되도록 섞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치즈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거품기로 잘 섞어주시면 이렇게 부드러운 으깬 감자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한 녀석들과 함께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한번 잘라보니까 요런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살짝 더 익은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한 62도에서 3도 정도면은 아주 퍼펙트한 그런 돼지 등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 돼지 등심이 삼겹살과는 다르게 기름이 적기 때문에 온도 1도 1도가 되게 민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감자를 깔아준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양파와 파프리카 볶음 넣어주신 다음에 고기를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싹 돌려가지고 턴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쓸 건데 바질이 좀 남아있길래 그냥 위에 끼얹어 봤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약간 식당 느낌이 나는 그런 돼지고기 등심 요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 요리가 아니죠. 우리가 원했던 거는 요건데 에어프라이기에다가 넣어가지고 2시간을 하니까 이런 비주얼이 나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먹음직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잘라봤습니다. 보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안에 마늘이 박혀가지고 뭔가 희한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등심이잖아요. 돼지 등심은 돼지 삼겹살이나 목살, 뭐 앞다리살 이런 부위와는 다르게 기름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담백합니다. 대신에 너무 오랜 기간 구워버리면은 퍽퍽해진다는 거죠. 실제로도 퍽퍽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얘네는 다시 양념에 졸여가지고 먹기로 했고요. 조금 더 완벽한 돼지 등심을 위해 가지고 한 번 더 리트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트째 왔는데 이번에는 촉촉함을 도와줄 팩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피부가 건조하면 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건조한 등심을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만의 팩을 만들어 보았어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오른쪽 아래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려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료를 모두 다 넣어준 다음에 갈아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이팩 비슷한 팩이 나오죠. 일단 곰팡이 팩이라고 해둘까요? 저 녀석을 치워둔 다음에 이트째알 고기를 가져와 가지고 손질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뼈등심을 샀는데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너무 살코기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회사 걸로 재주문을 했어요. 여기는 그나마 조금 고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고기를 사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게 정말 이번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손질 과정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렇게 돼지 등심 쪽은 뼈와 살을 이렇게 분리를 해놓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앞쪽은 딱 붙어 있는데 뒤쪽은 이렇게 뭔가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기름이 상당해요. 껍질이 있으면 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껍질을 확 제거를 해줬습니다. 아주 다이어트 하는 것 마냥 화끈하게 다 제거를 해줬고 기본적으로 소금과 후추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만들어둔 녹색 팩을 가져와가지고 오이팩 하는 것 마냥 문질러주면서 마사지도 같이 해주면은 돼지가 아주 행복해할 겁니다. 손으로 2번 치면은 돼지가 알아서 뒤집을 거니까 적당히 발라가지고 모든 면에 팩이 아름답게 발라지도록 사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팬에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아래가 막힌 녀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기가 순환될 수 있게 이런 망 같은 걸 사용하셔가지고 위아래가 순환을 할 수 있는 철판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피부 미용을 위해 팩을 해줬으니까 이제 순환을 위해 가지고 침도 한 방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안에 내부 온도가 달성할 때까지 구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내부 온도가 62도가 될 때까지 오븐에서 저온으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시어링이라고 하죠. 자, 그 사이에 오늘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촉촉함을 더해줄 또 다른 녀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치즈와 버터를 충분히 갈아가지고 버터 치즈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 2년 넘게 쓰던 기구인데 이런 기능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항상 설명서를 읽어봐야 된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껴가고 있어요. 치즈와 버터를 이렇게 갈아준 상황에서 잠깐 덜어주시고 오늘 팩에서도 썼던 녹색의 허브들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이 녀석도 갈아줄 겁니다. 근데 얘네만 갈아주는 게 아니라 빵가루도 같이 넣어줄 거예요. 녹색의 빵가루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팩을 2번 시킬 겁니다. 그럼 돼지고기가 아주 촉촉해지지 않겠어요? 좀 전에 만들어 놓은 치즈와 버터를 넣어가지고 치즈 버터 녹색 빵가루를 만드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버터 크러스트라고 하는 건데 레스토랑에서는 이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굳혀둔 다음에 다 구워둔 생선 같은 거에 살짝 올려가지고 지져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만든 이 허브버터 비스무리한 거를 밀대로 밀어주셔가지고 떨적하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런 게 나와요. 지금은 물렁물렁한 상태이기 때문에 냉동실에 굳혀둡니다. 자, 그 사이에 고기가 완성이 됐네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온 거의 130도에 가까운 그런 오븐에서 해가지고 색깔이 잘 안 났어요. 그래서 토치 같은 걸로 색깔을 내주시면 되는데 사실 색깔 내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겉에 지금 허브가 붙어 있거든요. 허브가 있는 녀석들은 원래 색이 많이 나지 않게 드시는 게 허브가 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좋고요. 저는 요 정도에서 멈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다가 아까 만들어둔 2번째 버터 팩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치를 사용해가지고 이 녀석을 구워주시면은 요렇게 됩니다. 버터가 구워지면서 먹음직스러운 향과 빛깔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번 잘라보도록 할까요? 뭐라고요? 곰팡이 핀 고기 같다고요? 어쨌든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부분이 약간 핑크핑크하게 하지만 온도는 다 맞춰가지고 익혀졌습니다. 단면이 아주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흡족하고요. 고기 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촉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아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높은 온도에서 했을 때와는 훨씬 더 부드러운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은 잠깐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뒤에 육식맨님과 함께 찍을 컨텐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저걸 못 먹게 됐으니까 더 맛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맛있는 걸 만들 겁니다. 여러분 돼지 등심 하시면 가장 많이 먹어봤던 음식이 뭐죠? 돈가스입니다. 돈가스. 대부분의 돈가스는 돼지 등심으로 만드는데 그만큼 이게 돈가스의 최적화된 부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통으로 한번 튀겨가지고 두툼한 뼈등심 돈가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소금, 후추간을 해주시고 마늘과 양파가루를 뿌려가지고 최소한의 양념을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진공팩을 시킨 다음에 수비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속이 완전히 익어가지고 튀기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에요. 1시간 50분 정도를 60도에서 수비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녀석이 나오는데 수분을 아주 잔뜩 머금고 있는 촉촉한 뼈등심의 모습입니다. 겉부분에 있는 수분을 제거해 주시고 자, 이제
이제 튀김옷을 입혀야겠죠. 돈가스니까 기본적으로 계란, 밀가루, 빵가루, 밀개빵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튀김옷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을 최대한 공을 들여서 하기로 했어요. 튀김옷을 입힌 통등심 돈가스 다음 뭐겠습니까? 그냥 튀기면 되죠. 튀기는 과정은 제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름답게 튀겨진 통등심이 나오는데 저것만 먹기엔 조금 느끼하니까 딴 걸 좀 준비해 보도록 하죠. 양배추 샐러드를 만들 건데 여러분들이 뭐 KFC 이런 데서 많이 먹는 그런 콜슬로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분기를 쫙 빼줄 거예요. 그래 약간 꼬들꼬들한 맛이 더 살아나서 요걸 가지고 한 1분 정도만 문질문질 해주시면은 물이 쫙 나옵니다. 한번 쫙 뽑아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나머지 재료들을 집어넣고 버무려 주시면 끝이에요. 살짝 매콤함을 위해 가지고 타바스코도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느끼하기 때문에. 근데 느끼할 거면 애초에 마요네즈를 쓰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커피도 원래 쓴 건데 설탕 넣고 크림 넣고 이래가지고 먹잖아요. tap소리는 치우고 고기를 한번 잘라보죠. 이렇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살짝 핑크핑크한 녀석이 너무 촉촉해 보이지 않습니까? 접시에 담아준 다음에 소스는 귀찮으니까 그냥 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둔 콜슬로우 샐러드와 함께 준비를 해봤어요. 뭐 맛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수비드를 하고 튀겼는데 이게 맛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솔직한 심정은 그냥 삼겹살이 더 맛있습니다. 이게 괜히 삼겹살이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보이는 이 곰팡이 핀 고기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변신시켜가지고 육식맨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봐요 여러분.